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바로 조선의 왕 세조입니다. 이 세조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참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명석함과 잔혹함,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가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조는 과연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일까요? 아니면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한 영웅일까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평가죠. 지금부터 그의 삶에 담긴 이 거대한 충돌,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의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조카, 형제, 충신들까지 그 피로 왕자를 물들인 무자비한 살인자.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조선 최초의 법전, 바로 그 유명한 경국대전의 기틀을 닦고 국방을 강화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딱 세운 위대한 군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이 두 얼굴은 대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모든 비극과 업적, 그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네, 바로 이 비극의 시작점은 방패 하나 없이 왕좌에 오른 한 어린 왕, 단종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1452년 아버지 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단종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면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어요. 12살, 상상이 되시나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했다는 건 당시 조선 조정에 어마어마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게 단종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실의 가장 큰 어른,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인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왕을 보호해 주거든요. 정치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단종은 그를 지켜줄 대비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난 뒤였거든요. 말 그대로 정치적인 폭풍우 한가운데 우산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실의 어른이 없으니 이 권력의 공백을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김종서, 황보인 같은 왕의 아버지 문종이 남긴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황표정사라는 걸 시행했는데 이게 뭐냐면 인사 후보자들 이름에 왕이 그냥 노란 점만 찍어서 낙점하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권력을 신하들이 쥐고 흔들었다는 거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신하들의 힘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조용히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내군, 훗날의 세조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로 얼룩질 그날 밤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수양의 계획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냉혹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일단 겉으로는 예술이나 즐기면서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는 척 연기를 했어요.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거죠. 두 번째, 물밑에서는 한명회 같은 천재적인 책사와 무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세 번째, 한면회가 살생부, 그러니까 죽일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룻밤에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정확히 타격해서 공포를 극대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설계된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1453년 10월 10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의 밤이죠. 수양대부는 직접 철퇴를 들고 영의정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그를 내리쳤습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궁궐 문 앞에서 살생부에 오른 좌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민신 같은 최고위 관료들이 차례차례 살해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친동생인 안평대군마저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려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정부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수양대군. 그에게 남은 마지막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카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앗는 것. 그런데 수양대군은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약 1년 8개월 동안 어린 조카를 그야말로 말려 죽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매일같이 단종을 찾아가서 왕위를 내놓으시라고 협박하고 압박했어요. 13살, 14살짜리 소년에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심리적 고문이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단종이 남긴 이 한탄을 보세요.
만약 할아버지 세종대왕께서 살아계셨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느껴지시죠? 결국 1455년 단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의 도장 옥새를 넘겨주고 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도 똑같이 피를 흘리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태종에게는 적장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어요. 유교 사회에서 이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세조는요?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왕위에 앉아있는 정통성 있는 조카를 힘으로 끌어내린 그냥 하극상, 쿠데타일 뿐이었죠. 이 명분 없음이 세조의 통치 내내 평생의 콤플렉스가 됩니다. 이렇게 명분 없는 왕을 모두가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불의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사육신, 즉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여섯친하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성산문, 박팽년 같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다 계획이 들통나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해요. 시뻘겋게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데도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리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마지막 저항이었죠. 여기에 완전히 경노한 세조는 이들을 수레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하고 그 가문의 남자들은 정말 갓난아기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멸문지화를 내립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저항한 사육신이 있다면 반대로 삶으로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생육신이죠. 이분들은 불의한 왕 밑에서는 벼슬을 할 수 없다며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예를 들면 김시습은 아끼던 책을 다 불태우고 평생 떠돌이 승려로 살았고요. 이맹전은 일부러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척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이건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저항일 수 있습니다. 세조 당신의 통치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니까요. 자, 이제 이 비극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종의 최후, 그리고 그 조카의 피가 세조의 왕관에 남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육신 사건을 빌미로 세조는 조카 단종을 왕의 자리에서 아예 끌어내려서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죠. 이곳은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삼면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말 그대로 배가 없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연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그 외딴 섬 같은 유배지에서 이제 겨우 16살이 된 소녀는 밤마다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를 들으며 시를 짓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두견새는 피를 토하며 운다고 하죠. 하늘은 귀가 먹어 내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 슬픈 새소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가.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소년의 정말 핏빛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또 다른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약을 내리죠. 공식 역사 기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만 되어 있지만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사약을 거부하자 결국 활줄로 목이 졸려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16, 너무나도 참담한 최후였습니다. 왕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고 누구든 그 시신을 수습하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외면할 때 단 한 사람, 영월의 작은 아전이었던 어뭉도가 나섭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걸고 몰래 단종의 시신을 찾아 자신의 선산에 묻어주었습니다. 모두가 불의에 침묵할 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난 정말 위대한 용기였죠. 자, 그럼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세조의 그 위대한 업적과 씻을 수 없는 죄, 그리고 그가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그 소년 왕을 시간은 결국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바로 이 숫자, 241년. 이게 그 답입니다. 죽어서도 노상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했던 그 소년이 다시 단종이라는 왕의 칭호를 되찾기까지 무려 24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잠시 역사를 덮을 수 있었지만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분명 세조는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의 기틀을 잡고 법전을 만들고 국방을 튼튼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빛나는 업적은 조카와 수많은 충신의 피라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위대한 지도자는 동시에 거대한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결과의 위대함과 과정의 비도덕성, 이 둘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더 무겁게 봐야 할까요?